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꿰뚫어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연인, 배우자, 저는 특히 자식 속마음 좀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MRI, 그 사진 찍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MRI 찍듯이 들여다보는 일, 바로 이분이 하는 일입니다. 황상민의 채널A 대첩, 그 유튜브 동상의 장본인이 오늘 약속대로 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함께 오늘 정치권 그리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통쾌하셨죠? 아니, 뭘 통쾌해요. 여러 가지. 저보다는 박정진 선생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진행 못하시면 저가 덤태기 쓰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교수님한테 야단 맞는 학생의 자세였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한테,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따기도 많이 맞고 맨날 이거 훌륭한 자세시네요. 많이 따고 많이 맞고 자랐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르실 수 있게 됐죠. 많이 맞아. 이 얘기하면 또 난리 난다. 하여튼 말썽장이는 많이 맞고 혼나야지. 그러면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죠.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하고 선생님 나오면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거 책을 내셨는데 오늘 책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과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이라는 것은 명품을 얘기하는 거죠. 명품 브랜드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루이비통.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소비 심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비 심리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의 심리가 드러나는 현상이 뭘까?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큰 장이 있었는데 대통령 뽑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 가장 물건을 살 때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하면 대개는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거 있으면 내가 상당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게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대통령과 루이비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를 루이비통 상품에 빗댄다. 이거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 그건 대박이죠. 아니, 루이비통 하면 상당히 괜찮고 알아주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짝퉁들이 많아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지금 대통령 되시겠다고 요즘에 경선한다고 쭉 나오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선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요? 다 생각이,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안쓰러운 생각도 있죠. 아니, 안 될 게 뻔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될 게 뻔하다뇨.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잘났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나오셨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쫙 와가지고 이 경선 토론을 한다. 그걸 볼 때 국민들의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저 멋있고 훌륭한 분들이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듭니까? 저 인간들 중에서 어떤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해야지 참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까?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저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물려주세요 반품해주세요 이런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 혹시 연상이 안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면서 누가 조금 낫나 이렇게. 그게 아마 진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면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 가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어느 걸 살까? 아이고 이거는 가격이 얼마고 이건 내 마음에 드는데 좀 그렇고 하는 그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보다 지금 대통령 뽑는 거에 신경을 더 안 쓴다는 생각도 안 드십니까?
사실 더 중요한데요,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은 네. 오시죠? 더 중요한데. 근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갑하는 사는 그 정도의 정성도 안 쓰죠.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리하신데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갑할 때는 가격도 물어보고, 그럼요. 이거 진짠지 가짠지 가죽도 그렇죠. 한번 씹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씹어보기까지는 아니고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네. 보고. 이게 진짜입니까? 네, 물어도 보고. 네, 장지갑이냐, 내가 그렇죠.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만큼도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만큼의 정성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안 보여요, 실제로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놓고, 선거일이다 그러니까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뭐 대통령, 투표하는 거, 그냥 가서, 에이, 그래, 찍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 심리를 본다면 이거는 내가 이 지갑이 이 핸드백이 참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산 다음에 또 때때로는 우리가 명품이라 하는 거는 뭐 사실 비싸기도 하고 진짜 큰 맘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또 마음이 안 들면 가게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바꿔주죠,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 우리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반환시키고 반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하죠.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탄핵 한번 했었죠. 탄핵. 탄핵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탄핵을 했을 때 촛불 시위가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일어났죠. 컸죠. 그 다음에 또 이 광우병 미국 소고기 운운할 때 그때 촛불 시위 났죠. 컸죠. 그럴 때 촛불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많은 분들은 이 국민들이 소통을 하기를 원해서 이러는데 사실은 그때 대통령 특히 지난번 이 소고기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났던 촛불 시위는요. 그때 진짜 명목상으로는 미국 소고기 수입을 하니 안 하니 그랬지만은 실제로 저가 대중들의 심리를 쫙 하니까 네.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열받은 심정에서 네. 그냥 그래 빨리 바뀌기만 하면 이 사람이 그나마 낫겠지 네. 해가지고 팍 질렀어요. 네. 그런데 막상 딱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짝퉁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반품을 받고 싶은 그 심리에서 이 촛불을 들고 나갔는데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진상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는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염려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뭔가 대통령을 반품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촛불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통령 반품시키자. 지금 있는 대통령은 짝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감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리 속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강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니까 가게 가가지고 이 핸드백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산 거는 못 바꿔줘요. 자동차 지금 고장나는데 바꿔줘요 하니까 아니 수리는 해주겠지만 못 바꿔줘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가게 앞에서 한번 그렇죠. 시위도 하고 촛불 들고 이렇게 서 있고. 그게 광화문에서 거의 몇 달 동안 난리를 쳤는데 아이고 반품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이번에 그러면 새로 이제 물건 사는 거 이것도 그냥 한 번 사면 반품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또 5년 동안 참고 지내야 되는 이건데 이 쇼핑이 보통 쇼핑입니까? 이랬을 때 국민들이 어떤 심리로 이 구매를 하는가 소비를 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이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이 심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심리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한 잘하고 겁니까? 싶어서 예, 이 제가 대통령과 루이비통 이 네, 책을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하셨어요. 네. 몇 건 사가지고 주위분들한테 이걸 충분히 네.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합리적인 소비가 매우 힘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비 살 때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대통령을 찍는 것보다는 더 고민은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을 뽑는
이건 아주 그러면 선거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가 아주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아닙니까? 국민들의 자세는요, 항상 적절하고 네. 또 현실적인 행동이 보이는 게 인간 심리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되게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그 합리라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찍으면 합리고 내가 싫어하는 다른 후보를 찍으면 비합리인가요? 또는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공약을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쇼라는 거 다 아는데 그거를 누구나 다 좋다고 하면 다 저도요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국민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감으로 찍습니다. 네. 그 감으로 찍는 것이 합리적인 구매 행위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감성을 내 느낌이 오는 그 사람을 찍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때때로 우리가 느낌으로서 인간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일반 대선 캠프라든지 대선 후보 정치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대부분의 대선 캠프에서요, 이 대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미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벌써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이미 일반 회사에서 물건 파는 마케팅 활동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광고, 그리고 이 광고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미 정치인들은 벌써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래도 대통령 후보 지금 대책 회의 전략 팀에 가 있는 사람들을 광고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비유하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분이 그쪽 되게 나쁘지 이게 않을까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든데요. 네. 박근혜 캠프 거기 대선 홍보 전략 책임자 뭐 하시던 분이세요? 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 광고 홍보하던 전문가 데려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재인 후보든 이 모든 후보들이 그런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홍보 정책팀 사람들이 어느 후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 네.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네. 김두관 후보는 소통과 승김, 공감의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공허해지죠. 공허해진다. 이럴 때 이런 거를 과대 광고, 과대 허위 광고.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대 이분들은- 광고. 광고 심의위원회. 그렇죠. 과대 이분들은 광고다. 거의 본인들이 슈퍼맨, 슈퍼우먼 수준으로 당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국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요. 예. 아무 말 안 하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과대 광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과대 광고 하지 마라. 네.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국민들은 사실 그 가짜는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서 그냥 심드렁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 가서 그냥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홍보 전략 팀이라든가 이쪽에 정책 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분들은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과대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물건 팔아 먹으면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는 그런 이 과거에 마케팅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이 정치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홍보팀이라든가 정책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들한테 뽑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와 이런 걸 주니까. 상당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조금 진정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네. 국민들이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올바르고 어떤 후보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네. 예, 목이 메이시고 거의 지금 상태가
멘붕 수준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갑자기 목이 뭐 걸렸는지. 네. 조금 진정하시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나온 후보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후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라는 부분을 이 광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이상적이고 멋진 마치 슈퍼맨, 슈퍼우먼 같은 사람으로 우리 후보를 포장을 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쏘가가지고 우리 후보를 뽑아주고 지지해 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작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소비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이 후보를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멋있고 번듯한 우리 후보를 아주 잘 포장해가지고 이 내기만 하면 이 물건 잘 팔리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 상품들을 한번 볼까요? 아니, 네. 우리가 그 상품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요. 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모시는 이 후보가 가장 국민들 마음하고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렇죠.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지금 국민들에게 팔고자 하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에 대해서 상품 그 자체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럼요. 그렇다면 상품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으로서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존재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네. 이 사람은 왜 사는가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는 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국민들한테 뚜렷하게 던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하고 저랑 할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한 분씩 모셔서 네. 그걸 하자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 다음 갑자기 네.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좋죠. 그거를 제가 면전에서 네. 그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그렇다면 그걸 하나의 구체적인 엄청난 사례로 아이디어인데. 그렇죠. 예. 박정진 씨가 사실은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분으로 봐서 상당히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이분은 혹시 이런 질문 저한테 받으신 적 있었어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네. 그냥 태어나서 삽니다. 그냥 네. 태어서 산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상당히 본인이 찌질해지잖아요. 뭔가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한번 이 왔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무언가 좋은 일,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하고 그렇죠. 가고 그것이 싶죠. 네. 본인의 존재 이유예요. 네, 가고 싶죠. 아까 어떤 정치인이 내가 그 사람을 그년이라고 한 게 뭐 이게 오타예요 이런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찌질하잖아요. 네. 아,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년이라고 좀 막말을 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조금 미안하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네. 멋있는데. 네. 근데 뭐 그게 오타니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를 딱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뭔지를 먼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아, 요거 이제 준비한 그렇죠. 거죠. 이거죠, 이게. 그게 현재 네. 당신이 왜 삽니까? 아.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걸 우리가 좀 거창하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면 박정현 선생인 뭘 위해서 삽니까?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 뭡니까? 표시해 볼까요, 한번? 예, 여기 있어. 5가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아, 직접. 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이 사는데 가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네. 예. 사랑. 사랑. 그다음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하다고. 정직. 예. 이게 왜냐면 정직은 이제 저는 솔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예. 네, 정직. 그렇군요. 가장 유사한 게 이거. 예.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 훌륭하십니다. 예. 왜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그렇죠. 하니까 겸손. 그렇죠. 예. 교만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것 좀 비슷한 건데 정직하고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진실성. 이거 좋아합니다. 훌륭합니다. 아니 그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본인이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훌륭하군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엔 없어요. 예. 네, 제가 아주 중요한 거는
효입니다, 효. 아, 효. 네. 아, 훌륭하시군요. 네. 예. 효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박종진은 사랑과 겸손과 정직과 진실성과 효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뿌듯하시죠?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면 내일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이 드시죠? 네, 좋은데요. 그런데 네.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5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5가지를 보니까요. 사랑, 겸손, 정직, 진실성, 효. 네. 이게 뭔가 같이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따로 노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 이 질문을 할 때 지금 약간 2초가 걸렸어요. 왜 네. 그러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부인을 사랑하냐? 아니, 지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뭐, 아직도 사랑을 할 때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정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정이 더 많죠. 아무래도 20년 다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본인이 진실성이 막 걸리는 거예요. 짜릿짜릿하고 이런 건 없죠. 없죠?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거를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이제는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니 내가 정직하지는 못한 것 같고 네. 갈등이 들죠? 네. 예. 그랬을 때 결국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직. 정직.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겸손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런 사람을 되게 제가 불효자니까 효도하기를 원하고. 불효자식이나 됩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불효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효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대개 불효자예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 하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현재 그 사람의 알겠습니다. 삶 자체가 상당히 좀 공허할 때때로는 공허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피하고 싶은 피하고 생각인데. 싶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내가 이걸 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좋아하는 단어인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아파졌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네. 해드릴게요. 지금 이번 선거가 아니고요. 지난번 대통령을 뽑을 때요. 네. 어느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하기 한 달 전쯤 됐는데 그때는 뭐 한 달 전이니까 이제 거의 뭐 여론조사에 보면 1위, 2위, 3위, 뭐 4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당신 심리학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1등에서 3등까지가 대통령이 되지 뭐 전혀 저기 한 7, 8등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그 세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점쟁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무슨 말씀을 지금 가능합니까? 심리학자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심리를 지금 보고 이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히 점쟁이하고 저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점을 치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점쟁이는요 그냥 찍는 거고요. 저는 과학자로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분석을 하면요. 예. 우리가 인간의 경우에서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라고도 이야기하고 네. 이전에 제가 모 선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를 어떤 분은 악담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5년 10년 후에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천선한다, 그거는 벼락 맞는 경우 외에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유치한 질문이죠. 유치한 예. 질문이지만 지금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난번 이야기부터 먼저. 지난번 얘기. 네, 지난번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 분들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심리가 어떤 건지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해서 당연히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제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뭐 5분, 10분 정도 인터뷰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쁠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기 네. 조금 전에 보인 이 5가지. 가치 목록이라고 보통 네네. 합니다. 이 가치 목록을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네. 그것만 가져오시면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이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분이 그건 쉽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바쁜 분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기자들이 그분을 24시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가면서 여쭤보면 된대요.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받아온 거예요. 이걸 받아온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A 리드, 네. B 리드, C 리드라고 딱 표시를 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 요거 간단하게 저 투비 설명. 컨티 아니지요. 이거 간단히 할 내용 아니죠. 아닙니까? 이거 길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이거 다음 주 수요일로 투비 컨티뉴드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네. 설명. 요거 일부러 여기다 사진 끝까지 붙여놨습니다. 야, 이거를 알면 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 향후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을 여기에 딱 모신 다음에 네. 이 가치를 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를 우리는 마치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듯이 마음을 해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해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이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네.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네, 진실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진실성이라고. 이런 분은 앞으로 공직 활동을 하시든지 네. 대적으로 나서실 때는요. 좀 더 많은 수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잘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박정진 씨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가 아직까지 시청률이 5% 내지 10%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이 박정진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가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중들과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손석희 씨가 하는 프로 같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박정진 씨의 에센스가 가장 잘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사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요.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훨씬 더 박정진 씨가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북한이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남측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탈북자와 이 전향운동권 출신자들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정확히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자, 이런 일로 거론은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차단 1순위로 지목받은 4명 가운데 2분을 59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